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내 돈 지키고 지갑 채우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진짜 역대급 변화가 몰아치는 날이에요. 2026년 7월 1일 호주의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갑에 실시간으로 수백, 수천 달러씩 영향을 주는 기습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특히 뒷부분엔 세금 환급 때 놓치기 쉬운 국세청 비밀 정책까지 나오니 끝까지 봐주셔야 손해 안 봅니다. 자산과 소득에 직결되는 핵심 10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호주는 매년 7월 1일에 회계연도, 줄여서 FY가 새로 시작됩니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각종 정부지원금과 수수료 기준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되고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12월 31일 새해 맞이 못지않게 7월 1일이 숫자가 바뀌는 날로 통합니다. 매년 이맘때 크고 작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그 폭이 큽니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시급 26달러를 넘고 오랫동안 예고만 됐던 소득세 인하가 실제로 발효되고 반대로 비자 수수료는 역대급으로 폭등하는 등 우리 자산과 소득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굵직한 변화들이 이 하루에 한꺼번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 자산과 소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10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앞부분에서는 당장 이번 주 페이슬립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인상, 어워드 시급 인상, 드디어 시작되는 소득세 인하까지 우리 월급과 세금에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요. 이어서 영주권자와 유학생을 충격에 빠뜨린 비자 수수료 폭등 소식도 짚어드립니다. 뒷부분에서는 육아 가정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 중 연금 지급, 가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세 리베이트, 그리고 세금 환급 때 놓치기 쉬운 무형수증 공제 한도 변경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도 있고 당황스러운 기습 정책도 섞여 있는 게 올해의 특징인데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만이 내 돈을 지키고 정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10가지는 전부 지금 당장,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고 시급제 노동자든 영주권자든 유학생이든 육아가정이든 최소 한두 가지는 반드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소식입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기존 시급 25.01달러에서 26.44달러로 인상되며 호주 역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시급이 26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주 38시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수령액이 14.90달러가 되어 주급 기준으로도 최초로 1000달러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시급제 노동자와 어울러는 매주 정확히 34.30달러의 기본소득이 더 들어오니 이번 주나 다음 주 페이슬립의 기본시급이 26.44달러로 잘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일반 직종별 어워드 시급의 동반 인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가장 바닥에 있는 최저임금이고 요식업, 리테일, 건설, 뷰티 등 호주 전역에서 일하는 약 270만 명이 적용받는 모던 어워드 시급도 일제히 4.75% 인상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 인상률에 맞춰 본인 시급이 올랐는지 고용주에게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 사장님들도 요일표를 새로 업데이트하셔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첫 선을 보이는 2026년 세 소득세율 구간 인하 적용입니다. 연소득 18,201달러부터 45,000달러 사이 구간의 세율이 기존 16%에서 15%로 낮아지며 겨우 1%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납세자가 연간 최대 268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거나 덜 내게 되는 혜택입니다. 이미 안착된 3단계 세제 개편과 시너지를 내면서 올해는 세금 쪽에서 숨통이 좀 트이실 겁니다. 네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진 소식입니다. 영주권자 귀국 비자, 즉 서브클래스 155 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해외여행 시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이 온라인 신청 비용이 원래 490달러였는데 이민성이 이번 7월 1일자로 기습 개편하면서 무려 1475달러로 정확히 985달러,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올해나 내년 해외 출국 계획이 있으신 영주권자분들은 이 비용을 미리 예산에 짜두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학생분들을 겨냥한 학생비자 수수료의 초고강도 폭등입니다. 기본 학생비자인 서브클래스 500 신청 비용이 기존 710달러에서 무려 1600달러로 125%나 인상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동반 가족 수수료도 함께 뛰었다는 점인데 동반 성인은 1190달러, 동반 자녀는 390달러로 각각 올랐습니다. 가족 단위로 유학 비자를 신청하면 민지대만 수천 달러가 깨지는 셈으로
호주 진입 장벽을 확실히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는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26주로 전면 안착됐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는 총 130일, 즉 26주의 기간이 보장되는데 주 양육자와 부양육자가 서로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나누어 쓸 수 있어서 맞벌이 가정도 정부 지원을 받으며 훨씬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육아휴직 제도의 날개를 달아주는 올해 복지정책 중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 정부가 12%의 연금을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주 연금 납입이 끊겨 은퇴자금 계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고용주 의무요율과 똑같은 12%, 주당 114.07달러 수준을 여러분 계좌에 직접 넣어줘 경력 단절 기간에도 연금 자산이 공백 없이 매주 쌓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가정의 고정비를 줄여줄 연방정부 전기세 보조금입니다. 가구당 총 300달러의 에너지 리베이트가 이번 7월 1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적용되는데 통장으로 300달러가 한 번에 찍히는 게 아니라 전기 청구서에서 분기별로 75달러씩 총 4회에 걸쳐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7월 이후 전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정부 리베이트 75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전기세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총 325달러의 전기세 리베이트가 도입되며 상업용 전기 고지서에서 분기별로 81.25달러씩 총 4회에 걸쳐 자동 차감됩니다. 요즘 고정비 때문에 힘드실 사장님들은 비즈니스 전기세 청구서에 리베이트 항목이 잘 반영됐는지 꼭 챙겨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지금 시작된 텍스 리턴 기간에 모든 직장인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소식입니다. 업무 관련 직무 지출 증빙 면제 한도가 $1,000 미만으로 상향돼 첫 적용됩니다. 원래는 컴퓨터 용품이나 유니폼, 공구를 내 돈으로 샀을 때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자잘한 영수증을 다 모아둬야 했지만 이번 신고 기간부터는 직무 관련 총 지출액이 $1,000 미만이면 별도 증빙 없이도 즉시 전액 소득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려 공제를 못 받던 직장인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7월 1일부터 우리 자산과 소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핵심 변화 10가지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26.44달러, 어워드 시급 4.75% 인상, 소득세 15% 구간, 육아휴직 26조와 12% 연금 지급, 가정 비즈니스 전기세 리베이트, 무용수증 공제 $1,000처럼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영주권자 리턴 비자와 학생 비자 수수료 폭등처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기습 정책도 섞여 있는 게 올해의 특징입니다. 결국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사람만이 내 돈을 지키고 정부가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나 유학생이라면 비자 갱신 신청 계획을 미리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해 두시고 시급제 노동자나 워홀러라면 이번 주 페이슬립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고 육아 가정이라면 유급 육아휴직과 연금 지급 신청 조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호주 생활과 지갑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같이 사는 워홀러분들이나 영주권자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정보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비즈니스 자산 세무 관련 변화 10가지를, 그 다음 영상에서는 공공요금과 주거생활 밀착형 변화 10가지를 순서대로 다뤄드릴 예정이니 이 채널 구독해 두시면 세 편 모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여러분의 통장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